완다비전 3화가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1, 2화를 공개하고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두 귀를 풀발귀, 아니 두 귀를 활짝 열고 리스닝했습니다. 지난 1, 2화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3화에선 아주 수많은 떡밥, 그리고 본격적으로 완다비전이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막이 드러났죠. 자, 그럼 오늘은 이번 완다비전 3화에 등장한 내용과 떡밥, 그 외 내피셜을 굴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얘들아, 두 편씩 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2화 마지막 장면에서 임신을 했던 완다는 단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아기를 출산합니다. 네, 이미 예고편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처럼 원작 코믹스 내용과 같이 현실 조작을 통해 탄생시킨 위칸과 스피드가 등장합니다. 3화의 초반부터 쌍둥이를 암시하는 1+1 is family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10달이 아닌 12시간 만에 애를 낳는 완다의 상황을 코믹하고 언어 유희적으로 풀어냅니다. 드라마 속 쌍둥이의 이름 또한 원작 코믹스 속 이름과 동일하게 토미 막시모프, 그리고 빌리 막시모프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향후 영 어벤져스의 멤버로서 각각 스피드와 위칸이 되는 걸 암시하기라도 하듯 비전은 자신의 아들인 스피드의 능력을 3화 내내 보여줍니다. 완다는 3화부터 슬슬 마녀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1, 2화에서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은 비전과 완다. 비전은 이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작은 의문을 갖고 완다에게 묻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완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가 1, 2화에서 봤던 시간을 되돌리는 완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완다는 자신이 만든 이 가상현실의 일말의 의구심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 짧은 순간을 다시 되돌려버립니다. 아이, 렉 걸린 줄 알았네. 이 상황을 통해 비전 또한 지금 이 세계가 완다가 만든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의 상태를 진단한 의사 닐슨은 비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휴가를 떠나기로 한 닐슨에게 비전은 즐거운 여행이 되라고 말하지만 닐슨은 이렇게 말하죠. 우린 결국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 너도 아는 것처럼 여긴 작은 마을이잖아. 탈출하기엔. 그리고 비전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요. 네, 이 닐슨 박사가 한 말로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은 완다의 가상세계인 이 웨스트뷰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일부는 닐슨 박사와 같이 마을 밖을 벗어날 수 없고 그저 주어진 역할의 배역을 연기하는 꼭두각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속닥거리고 있는 에거사와 허버트가 보이고 이 둘은 완다의 집에 그녀가 들어갔냐고 수군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는 듯한 말로 아주 큰 떡밥 또한 등장하는데요. Did you lose Pout? 라며 너희 집도 정전이 됐냐고 묻는 비전의 질문에 에거사는 맞아. 하지만 랄프는 어둠 속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난 불만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을 통해 에거사는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빌런, 바로 원작 코믹스 하우스 오브 M에 등장하여 완다의 두 쌍둥이를 잃게 만든 메피스토의 존재를 인지시켜줍니다. 이미 지난 1, 2화에서 또한 악마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며 원작 코믹스 속 메피스토의 등장에 대한 떡밥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3화까지 한 차례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본인의 남편 랄프가 전기가 끊긴 어둠 속을 더 좋아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떡밥을 던지며 베일에 쌓여있던 에거사,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랄프의 존재가 메피스토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암시합니다. 이번 3화에도 어김없이 TV 속 광고가 등장하죠. 지난 2화에 등장했던 명품 시계 하이드라 스트러커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하이드라의 제품인데요.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리는 마블 팬들을 불안하게 해요. 네, 이렇게 완다비전에서 하이드라의 떡밥을 던지는 걸 보니 이번 완다비전 속엔 하이드라와 관련된 존재가 등장하거나 향후 방영되는 팔콘 앤 윈터 솔저, 혹은 완다비전과 연결될 것으로 알려진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에서 하이드라의 재등장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이드라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 추가로 다룰게요. 방금 낳은 따끈따끈한 쌍둥이가 요람 위에 누워있고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제럴딘과 완다. 이 쌍둥이를 보며 완다는 말합니다. 나도 쌍둥이야. 형제가 있었지. 이름은 피에트로였고 그녀의 쌍둥이 형제인 퀵실버, 피에트로 막시모프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사망한 건 마블 팬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이 말을 들은 제럴딘은 많은 고민과 생각 후에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는 울트론에게 살해당했지? 와씨 졸라 재밌다. 네, 제럴딘은 역시 완다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던 소드 소속 모니카 램보임을 드러내고 완다 세계에 속했던 그녀가 갑자기 기억을 되찾기라도 한 듯 이 말을 내뱉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완다는 소름 돋게 눈물 한 방울을 또르르 떨어뜨리죠. 다시 에거사와 허버트로 넘어가 이 둘은
제럴딘에 대한 뒷담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 처음 왔고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다 라는 말의 비전은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냐라고 말하지만 집도 없다고 하죠. 집은 있어야지. 네, 이 대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미 완다의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조차도 서로 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 즉 여기 보이는 이 에거사와 허버트가 제럴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인다는 건 이 둘은 제럴딘과는 달리 소드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눈치도 없이 소드의 목걸이까지 착용하고 있던 제럴딘, 아니 모니카 램보는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우리가 이전까지 주구장창 봐왔던 모니카 램보가 이 가상세계 밖으로 추방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소속사 소드가 이를 발견하고 뛰어오고요. 마지막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넓은 들판의 가상세계로부터 추방당한 램보, 그리고 소드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규모의 베이스 캠프 또한 모습을 보이고요. 웨스트뷰 마을을 비추고 있는 대형 조명의 모습도 보입니다. 마치 큰 규모의 영화 세트장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 영화 트루먼 쇼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어쩌면 이 모든 가상현실은 완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영화 트루먼 쇼 속 이야기처럼 소드가 만든 가상세계 안에 이 완다가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지난 2화 마지막에 등장했던 양봉맨, 이 양봉맨을 연기한 배우는 잭 켈리라는 스턴트 배우로 이전에도 마블 작품인 토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앤트맨,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 스턴트 연기 경력이 있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잭 켈리는 스턴트만 소화했던 배우라서 이전 작품들에서 소화했던 캐릭터들과 이번 완다비전 속 양봉맨과의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양봉맨은 등판에 소드의 로고를 대문짝만하게 보여주면서 함께 딸려온 벌들과 함께 소드의 멤버라는 것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 복장만을 놓고 보았을 땐 원작 코믹스의 다른 집단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메리칸 인텔리전스 메카닉스, AIM이라 불리는 집단인데요. 이들은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과학계 빌런 조직으로 코믹스에선 이 양봉맨이 입은 복장과 비슷한 노란 색상의 방사선 방호복을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데드풀 먹이너 마우스 1화에 등장한 바 있는데요. 뜬금없이 소드가 아니라 AIM이 갑툭튀한다고? 원작 코믹스 속 완다의 마녀 스승 에거사, 앞서 등장한 에거사의 남편 랄프의 존재, 그리고 소드와 같은 단체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체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2화 속 짧은 광고로 등장했던 이 장면, 여기엔 MCU 캡틴 아메리카와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 나치를 능가하는 악의 조직으로 등장한 하이드라의 떡밥이 등장했고, 여기에 적힌 하이드라의 스트로커가 바로 원작 코믹스 속 하이드라의 하부 조직인 AIM을 창설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 완다비전에서 이 빌런 집단 또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당초 완다비전의 빌런 아닌 빌런 집단으로 등장한다고 예상되었던 소드는 어벤져스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그렸던 모니카 램보, 지미우가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작품 속에서 완다를 구출하기 위한 아군 집단으로 등장할 것이고, 사실 이 작품 속에 숨겨진 빌런 집단은 바로 과거 불법 생체 실험을 통해 지금의 완다를 탄생시킨 스트러커 남자기 통솔하는 하이드라의 하부 조직 AIM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트러커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두 차례 등장한 바 있는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선 이렇게 완다를 탄생시키고 조종하면서 전투에 이용했던 경력 또한 있죠.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엔딩에선 이렇게 울트론에게 암살당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만약 완다비전에 다시 한번 스트러커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 사진 또한 충분히 하이드라에 의해 조작된 사진으로 대충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되겠냐 니네? 완다비전 2화 속 등장한 하이드라와 스트러커의 떡밥, 그리고 이번 3화에 다시금 등장한 하이드라의 존재를 통해 이 양봉맨이 사실 소드로 위장한 AIM의 일원일 수 있으며, 이번 완다비전을 통해 다시 한번 하이드라의 흑막, 스트러커 잔당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로 짜맞춘 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일단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장면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맥커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블이 쌍제이 감독도 아니고 이런 떡밥 장면들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촬영해가면서 넣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또한 이 AIM은 향후 공개 예정인 앤트맨 3,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도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 또한 공개된 바 있어서 이번 완다비전을 통한 떡밥 또한 충분히 의심해볼만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완다비전 3화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의미심장한 떡밥들이 대거 투척된 3화인데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추가적인 의견들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완다비전의 리뷰를 통해 다시 올게요.